요거는 그냥 폐지, 깔끔하게 폐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고2, 고1, 중3 친구들을 위한 헌정 영상입니다. 댓글 중에 나 몇 살인데 내 입시 어떻게 되는 거냐 설명해라 이런 댓글을 좀 많이 봤어요. 이참에 2022에서 2024학년도까지 입시 변화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얘기다 싶은 친구들 끝까지 봐주세요. 네, 우선 학교생활 기록부, 줄여서 생기부의 기재 항목부터 볼게요. 이제 입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재 항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생기부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하나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저기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생기부 항목이 10개다 보니까 읊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보고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 학적사항 통합, 부모 정보 삭제, 질병 무단 기타는 질병 미인정 기타로 바뀌고 수상 경력 개수가 제한됩니다. 학기당 1개.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대입 미반영, 자격증 필요 없고. 진로 희망 사항 삭제,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자율 동아리 학년당 1개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방과 후 학교 활동 수강 내용 미기재. 네, 근데 이 변화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수상 실적 기재 개수가 제한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상을 아무리 열심히 따봤자 학기당 하나만 대학교에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상 한 개를 고르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두 번째, 자격증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 테세 따느라고 시간 낭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 다 이제 뻘짓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진로 희망사항과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빠집니다. 내 꿈이 뭔지, 내가 봉사하면서 뭐 느꼈는지 그거 채우려고 짱구 굴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자율동아리도 학년당 1개만 쓸 수 있습니다. 자율동아리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한 개 이름이랑 설명 정도만 들어가니까 그거 너무 많이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골머리를 제일 썩혔던 소논문, 이제 소논문 기재가 금지되니까 속 시원하게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줄어드는 애들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가 남았냐? 바로 여기 동아리랑 세특 부분은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이 동아리는 글자 수가 500자로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줄었는데 얘네가 유지되면 얘네의 중요성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아리랑 세특을 좀 더 신경 써서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생인 친구들부터는 여기 비교과도 반영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내신이다. 대입에서 내신은 치트키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대학 갈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무조건 디폴트로 놓고 대입 전략을 저랑 같이 짜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학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기소개서도 생기부처럼 팍 쪼그라들게 됩니다. 원래 자소서 문항은 총 4개가 있었습니다. 3개는 공통 문항이고 1개는 대학별 문항이었죠. 글자 수도 1, 2, 3 순서대로 1000, 1500, 1000자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2022학년도 대입부터 문항과 글자 수가 축소됩니다. 1번, 2번 문항을 싹 합쳐버립니다. 원래 기존의 문항은 1번이 학습 경험, 2번이 교내 활동을 묻는 문항이었어요. 이 두 개를 뽕짝해서 하나로 만든 게 바로 이 문항입니다. 지원 동기, 학습 경험, 그리고 교내 활동까지 한 번에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은 뭐냐? 기존에 있던 3번 인성 문항 있죠? 내용은 비슷해요. 글자 수만 1000자에서 800자로 줄어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자율문항인데요. 이건 학교마다 글자 수도 좀 다르고 묻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주된 내용은 지원 동기나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금까지 너가 준비한 과정이 뭐냐? 앞으로 너가 대학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것도 큰 내용의 변화가 있기보다는 2022학년도부터 글자 수가 800자 이내로 줄어듭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자소서는 4문항에 5000자 정도였고 2022학년도부터는 3문항에 3000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현 중3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자소서가 폐지되거든요. 자소서 폐지되면 게이드가 아님? 할 수도 있지만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자소서가 없어지면 면접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면접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면접을 유지하고 있지만 폐쇄하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남은 건 뭐다? 생기부 교과입니다. 여러분의 내신이랑 세특이 더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대학 가기 마냥 쉬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음으로는 교사 추천서입니다. 요거는 그냥 폐지, 깔끔하게 폐지입니다. 요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좋아할 소식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사실 이게 선생님들한테 저 때는 막 줄 서서 추천서 받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번거로운 일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까지 수시 얘기만 신나게 했으니까 이제 정시 얘기를 해봐야겠죠? 중간 광고 가겠습니다. 유니브 클래스의 모든 강의 보려면 멤버십 가입 버튼 눌러라. 선생님 한 분씩 골라 듣고 싶으면 에듀캐스트 에어클래스도 가봐라.
정시 부분을 보면 확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고2 친구들부터 정시가 서서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 인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에 지침을 내린 게 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로 늘려라고 지침을 내린 거죠. 네, 그럼 16개 대학 이름 여기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유명한 대학들이죠. 원래 이 대학들에서는 학종이랑 논술로 학생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학들에서 정시로 학생을 많이 뽑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2 친구들부터 문이과 통합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국어 수학에서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조합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작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탐구는 뭐 원하는 대로 골라서 보라고는 하는데 사실 대학마다 학과마다 지정한 선택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에서 사탐 2과목 본 학생을 뽑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목표하는 대학의 학과를 참고해서 탐구 과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아랍어 로또가 사라지는 거죠. 제2외국어에서 아랍어는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찍으면 1, 2등급이 뜨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랍어 로또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는 제2외국어랑 한문이 한국사처럼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행운을 노려보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정시에서도 바뀌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더 궁금하다면 5월에 모집 요강들이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처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입시 변화를 싹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생기부 기재 항목이 줄었고 현 중3부터는 비교과가 아예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도 문항 글자 수가 줄다가 중3부터는 없어지죠. 추천서도 없어지고 정시는 40%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수시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쓱 보고 X 수시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뻘짓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한 부분들 정신 차리고 잘 챙겨서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합시다. 앞으로도 입시나 공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저 민영쌤이 해결해 드릴 테니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3개는 공통문항, 1개는 이상한데? 네 문항 어쩐다? 세 문항? 아 진짜?